이어서 뉴스 특보가 방송됩니다. 상담원유시 소파 침대를 하나로 야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2부 이어갑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 앞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총회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 자처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 대북 메시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에서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하며 유엔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7개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유엔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강경한 어조의 서한만 보낼 뿐 후속 조치도 실질적 행동도 없다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이끄는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첫날을 이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낮 미국 뉴욕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방미 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평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는데요. 수감 당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구속수사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한학자 총재는 날이 밝은 뒤 정식 수감 절차를 밟고 1인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구속 뒤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측에 오늘 오후 3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구속된 뒤 2차 출석에 불응한 권 의원에게도 오늘 오후 1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빠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에서도 통일교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부 현지 언론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어제 새벽부터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 NHK는
통일교가 교단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접근하려 한 걸로 특검이 보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통일교는 지난 2022년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 쏜 사제총에 맞아 숨지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주 연속 소환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도 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예비역들의 반발 속에 특검에 출석합니다. 이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수사의 초점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병특검은 다음 달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전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대기하던 취재진에 아는 대로 다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 도피 및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 수혜결제 해킹 피해가 새벽 시간에 집중된 건 통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킹 피의자 A씨로부터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에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A씨가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퍼라려던 불법 소형 기지국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기지국 장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사고. 순식간에 연쇄 폭발하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23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의 도로 한복판에서 둔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며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 비상등을 켠 차량이 왼쪽으로 비켜나자 남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남중국해 대만 해협 위협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외부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만 해협의 최대 위협은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종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양안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480선까지 올라서면서 3,500선 돌파까지는 이제 약 14포인트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전 거래일보다 0.51% 오른 3,486.19.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온 코스피의 3,500선 돌파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건물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건물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각으로 23일 낮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정상급 인사 가운데서 7번째로 조금 후에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청사진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이른바 3단계 접근법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선 북핵 동결이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폐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 중단에 합의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우리로서는 해방 8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인데요. 그만큼 오늘 이 자리가 좀 상징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다자 외교 무게라고 하더라도 지난 G7 정상회의 때와 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G7 정상회의는 7개국 이 참가하는 엘리트 그룹의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었고, 이제 한국은 사실 G7 멤버는 아니지만 유관 국가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참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는 고심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자 외교의 무대
다자외교 무대 이제 데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6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입니다. 여기서 7번째 연사로 그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글로벌 기여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는 없다, 통일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과는 대화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요르단 국왕의 연설이 모두 끝났고 바로 다음 순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연설 순서입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I would like to 공동 번영에 express my 기여해온 respect and gratitude 모든 to 유엔 all members of 회원국과 the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제80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 behalf of the Assembly, I wish to thank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embly will hear an address by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조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계속해서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 중에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한 부분에서 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또 대북 메시지에 대한 해법도 제시를 했는데 좀 세부적인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연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의 그 대조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두 번째 연사로 나섰죠. 관례에 따르면은 항상 첫 번째 연사는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됐고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본부가 뉴욕, 미국 땅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시간 연설을 했죠. 57분 동안의 연설을 했는데 사실 어떤 선거 캠페인 그리고 자신의 치적의 이야기인데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날선 발언을 삼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1시간가량 연설에서 유엔이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7개 전쟁을 끝냈다. 근데 유엔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왜 미국이 유엔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엔이 나한테 준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장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게 또 하필 그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갈 땐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칠 뻔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제대로 멈췄지 다칠 뻔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롬프터가 또 작동을 안 했어요. 해답이라고 한 것처럼 더 많은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가 비단 남북 간의 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과 미국 간에도 대화가 있다면 이것을 한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였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추가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내란 재판과 달리 이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몰려든 인파에 상인들의 손길도 바빠졌는데요. 앞서 1차 소비 쿠폰 효과를 본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오이소 사이소 손님을 붙잡는 상인들, 덤을 얹어주는 인심 좋은 손길. 입씨름 소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은 벌써 추석 대목 분위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명절 대목이 맞물려 보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명절 대목을 앞두고 풀린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전동훈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세차게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비는 거의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 이어서 뉴스특보가 방송됩니다.